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물에서 신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조물주는 어떤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는가, 왜 인간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물주는 어떤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주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우주의 창조 목적이 진화라고 합니다. 우주의 창조 목적이 우주가 점차 진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진화하기 위하여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조물주를 도와 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셨어요. 조물주의 조력자로서 조물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물주의 뜻에 따라 이 우주를 같이 관장하면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주관할 존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조물주는 어떤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신과 같이 완벽한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동물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현재와 같이 완벽하지 않은 다양한 수준의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들면서 어떤 수준에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셨지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먼저 물건의 사용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어 만들지요. 물건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물주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디까지 만드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도와서 뭘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현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인간을 다 같은 수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만들었어요. 겉모양은 동일하지만 동물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신의 반열에 오른 인간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처음부터 동물 수준으로, 또 어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은 처음부터 신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간을 만들고 저런 수준의 인간을 만드는 등 여러 종의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인간들이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완전해지는지, 어떻게 조물주의 반열에 오르는지 보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만든 후 끝이 아니라 계속 만들면서 실험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구나,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빼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보완합니다. 한 번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을 거듭하면서 계속 보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인간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왜 차등을 두어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모두 조물주의 작품이라면 왜 처음부터 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않고 차등을 두어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금방 극에 달하여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발전을 거듭해야만 진화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끝에 다다르면 무가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없을 무가 되어 이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 완벽한 인간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인간이 모두 완전하게 창조된다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완전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조물주와 같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기쁘고 상대적으로 슬프기도 하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기쁘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곤 하죠. 만약 모든 인간이 조물주처럼 완벽하고 미남미녀이고 부자이고
화가이고 작가이고 예술가라면, 이렇게 완벽한 세계가 펼쳐진다면 살고 싶은 욕구,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너무 따분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동물 단계에서, 식물은 식물 단계에서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물질 세계도 구현해 가면서 점차 무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무, 즉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진화하도록 차등을 두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률적이라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고 출발점이 서로 달라야 재미도 있고 살아가는 보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부여받은 인간이 있고 바닥부터 시작하여 아주 오랜 기간을 묵혀 지내야 하는 인간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다 진화해야 하는데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참 뒤에서 출발했지만 더 멀리 가는 재미도 있고 바로 진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없이 돌고 돌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만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물주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채우지 못한 공백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값진 혜택일 수 있어요. 전부 채워져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더 채워 넣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워져 있기에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존재하던 부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 점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있어온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청력이 거의 없어 남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있더라도 이를 숨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성인도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이 인간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나면 극복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완전하게 창조되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기에 나아지려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